이어령 선생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리 이어령 선생님, 의시대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주제랑 관련해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음, 부정하는 것이 가장 쉽다. 부정하는 것은 쉽지만, 긍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도 젊으실 때는 되게 부정의 문학을 하셨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어떤 내 삶의 의미라든지, 내 전반적인 어떤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면, 적극적인 면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너무 그게 와닿았거든요. 조던 피터슨 책을 보다 보니 또 이제 비슷한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도 조금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실 때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나는 흙수저다. 나는 흙수저고 어떤 내 삶이 보통 금수저, 흙수저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분류하고 어떤 내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데에 대해서 어떤 한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도 조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던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거든요. 제목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아무리 원망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삶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생의 수고로움을 덜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라. 귀찮아서 오래 미뤄둔 서류 작업도 좋다.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다. 이 모두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언젠가 한번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말인데요. 제가 수험에 있어서 프로랑 아마추어는 구별이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된 게 제가 4학년 때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재적을 당했거든요. 학교를. 재적을 당해가지고 재입학을 했는데 그 재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제가 사법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연기를 해야만 군대 이제 징집이 되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으로 미룰 수 있는 나이가 연한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준비를 해야만 이제 학업을 이유로 이렇게 미룰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느꼈던 거는 제가 그렇게 학교 졸업이랑 대학원 준비까지 모두 끝내고 나니까 12월 중순 정도였어요. 물론 10월 정도부터는 제가 사법시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 시간 내에 거의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졸업 요건이랑 그다음에 대학원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12월 말 정도에 이제 시간이 2차 시험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생겼고 그다음에 제가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2차 시험까지.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던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세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네 과목 정도는 그때까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 경쟁자들한테는 남은 6개월이 정리의 기간이었겠지만 저한테는 그 6개월의 기간이 뭔가를 시작하고 다시 쌓아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되게 뭔가 좌절스럽고 제가 헛되게 보내온 시간들이 물론 제가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시간을 막 썼다는 생각도 조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루하루 눈물이 났고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을 되게 포기하고 싶었고 왜 나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은 제가 그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하나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그래 내가 포기를 했어요. 저는 나는 시험에 아마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떨어져도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가 약간 시야가 다시 열리게 됐거든요. 어떻게 열리게 됐냐면 기왕 내가 시험이 떨어진다면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합격률을 가장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두 개를 나눴어요. 그 현재 제가 맞닿은 상황에서, 맞닥뜨린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조금 나눠서 봤거든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제가 아무리 이거를 고민하고, 어, 이렇게 뭐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는 바뀌지 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제가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금수저, 흙수저랑은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안 좋다고 느끼면 그건 심리적으로 다 흙수저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가 뭔가 목표를 성취하고 싶을 때는 결국에는 금수저가 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도 금수저가 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금수저가 되고 싶으면 정말 글리터한 부분을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진짜 반짝거리고, 정말 반짝거리고, 내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빛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만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가능성이 높아지지 바뀔 수 없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은 하얀만이 남고 그다음에 어떤 힘든 어떤 그런 고통들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옮기지만 여기 나와 있죠. 불편하고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아무리 원망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미 바꿀 수 없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 삶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던 피터슨이 동양이나 서양을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께 울림을 주고 되게 존경을 받는 이유라는 게 이런 뭔가 삶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겪어본 걸 바탕으로 이제 통찰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가치 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며 인생이 점점 충만해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써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내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만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항상 주의하실 부분이 앞부분에서 이 저자가 표현을 위해서 한 말과 그다음에 정말 내가 전달하고 싶어서 한 말 구별을 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조던 피터스는 아무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소하게 느끼더라도 당신이 현재의 어떤 바꿀 수 없는 데서 고통을 느끼는 그것들을 덜어줄 수 있는 일,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좋아할 수 있고, 내 미시적인 동기, 다커스 책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런 표현을 빌리면 내 미시적인 동기와 흥미, 이런 부분들을 자극해주는 그런 의미들이 항상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 대해서 가치를 두면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나는 인생이 점점 충만해짐을 느끼게 된다. 아, 여러분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진짜 이 부분 책을 보고 제가 벌써 지금 친구 추천으로 읽었던 우리 다크호스 책과 너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런 어떤 삶을 바라보는 이런 훌륭한 어떤 시각이나 자세는 도대체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건가 저는 진짜 존경심이 막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나는 어떻게 동기부여에 있어서 나는 흙수저니까 조금 어떤 한번 이렇게 좀 업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되셨는데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을 주변에서 많이 했고 아버지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동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동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현실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은 내 꿈이 좀 당겨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